우리 아들만 행복하게 해주면 된다는 그 말을 믿었던 최인숙 씨는 결혼 20년 만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값싼 가정부이자 현금 인출기였다는 사실을요. 1982년 봄 26살 인숙 씨는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공장에서 8년을 일했습니다. 친구라고는 없었습니다. 소심한 성격 탓에 직장 동료들과도 깊게 사귀지 못했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혼자 TV를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인숙 씨에게 중매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내 나이에 시집 가면 늦은 거야. 어서 가서 잘 살아라. 시어머니는 예단을 받으며 인숙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만 행복하게 해주면 돼. 우리 집은 며느리 구박 같은 거 안 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순진하게도요. 주변 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시집살이가 힘들다고는 했지만 인숙 씨는 원래 결혼하면 다 그렇게 사는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수 가구를 하나하나 만지작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야? 요즘 이런 싸구려를 혼수라고 들고 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인숙 씨가 당황해서 어머님, 제가 정성껏 준비한 말을 꺼내려는데 시아버지가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버릇이 없어. 시집 와서 첫날부터 말대꾸를 해? 인숙 씨는 그날 밤 신혼방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 준호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신혼 한 달째 인숙 씨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려다가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준호는 인숙 씨의 손에서 도장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은 원래 가족끼리 돈을 따로 안 갖고 살아. 엄마가 다 관리하시니까 월급 통장은 엄마한테 드려. 인숙 씨가 그래도 제 용돈 정도는 이라고 말하자 준호는 짜증을 냈습니다. 용돈? 뭐 하는 데 써? 집에서 먹고 자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우리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그렇게 인숙 씨의 월급 34만 원은 고스란히 시댁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버스비가 필요하면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화장품 하나 사려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1,000원을 주면서도 요즘 며느리들은 돈을 물쓰듯 하니까 걱정이야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인숙 씨는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뇌출중이었습니다. 인숙 씨가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인숙아, 오늘 시아버지 회갑 준비해야 하잖아. 내가 빠지면 누가 해? 인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니가 위독하시대요. 제발 다녀오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독하면 어때? 죽을 사람은 어차피 죽어. 그것보다 산 사람 챙겨야지. 시집 온 여자가 친정 생각하면 못 써. 남편 준호는 그 옆에서 신문을 보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이 맞아. 회갑 끝나고 가도 되잖아. 인숙 씨는 그날 새벽까지 100명분의 잡채를 볶았습니다. 눈물이 프라이팬에 떨어져 지글지글 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인숙 씨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울긴 왜 울어? 어차피 죽었는데. 회갑 음식 치우는 거 도와줘야지. 그날 인숙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세월은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인숙 씨는 이제 중학교 급식실에서도 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시킨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 아침상을 차리고 6시에 집을 나가 급식실에서 오전 내내 일했습니다. 오후 2시에 퇴근해서 다시 시댁으로 돌아오면 저녁 준비가 기다렸습니다. 급식실 월급 68만 원도 당연히 시댁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인숙 씨는 우연히 시댁 서재에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책장 뒤에 숨겨진 서류 가방이 눈에 띈 겁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 명의의 통장이 12개나 있었습니다. 잔액을 보고 인숙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3억 2천만 원. 경제 사정이 어렵다던 집에 이런 돈이 있었다니. 서류를 더 뒤적이자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시동생 준수의 경마장 빚 독촉장 4,800만 원. 신우이 영희의 이혼 합의서와 위자료 청구서. 남편 준호 명의로 된 사채 차용증 1,200만 원. 모두 최근 2년 사이의 일들이었습니다. 인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돈이 필요하다고 했구나. 그래서 제 월급을 다 가져갔구나. 명절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부터 인숙 씨는 혼자 부엌에서 20명분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잡채를 볶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카드놀이를 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인숙이 그야 효자 며느리지. 돈도 다 갖다 바치고 일도 억수로 잘하고 요즘 같은 며느리 어디 가서 구하겠어? 친척들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이고, 복 받으셨네요. 시어머니는 득의양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숙이는 친정 엄마 장례식 날도 우리 시아버지 회갑이 먼저라고 친정 안 갔어요. 그게 진짜 며느리지. 설거지를 하던 인숙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신우이 영희가 부엌으로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언니 같은 며느리는 밖에서 구걸해도 못 데려와.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 알지? 언니가 나가면 다신 시집도 못 가. 인숙 씨의 손등에 뜨거운 설거지물이 튀었습니다. 화상을 입었지만 인숙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친척들이 다 돌아간 뒤 인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내일 친정 좀 다녀오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명절날 며느리가 친정을 가? 미쳤어? 준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화나시게 왜 그래? 친정은 다음에 가. 인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인사 한 번 못 드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제발 하루만 다녀오게 해주세요. 시아버지가 술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인연이 지금 말대꾸를 해? 시집 온 년이 감히. 그 순간 인숙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 소리를 내며 끊어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와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통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비자금 통장, 시동생의 빚 독촉장, 신우이의 이혼 서류, 남편의 사채 차용증. 이게 다 뭡니까? 인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셔서 제 월급을 20년째 다 드렸습니다. 급식실 일까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비자금만 3억이 넘는데 왜 제 돈이 필요했습니까? 시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네. 인연이 나를 죽이네. 전형적인 연기였습니다. 20년간 수없이 봐온 그 연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인숙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연극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다 알아요. 시동생 도박빚 갚는데 제 돈 쓰셨죠? 시누이 이혼 위자료 주는데도 제 돈 쓰셨죠? 남편 사채는 또 뭡니까? 저는 뭐였습니까? 그냥 돈 나오는 기계였습니까? 준호가 인숙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조용히 얘기하자고. 인숙 씨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조용히요? 20년 동안 조용히 살았어요. 입 다물고 눈치 보고 참고 살았어요. 이제 그만할 겁니다.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지금 집안을 뒤집어 엎으려고. 인숙 씨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집안요? 이게 집안입니까? 거짓말과 착취로 똘똘 뭉친 이게요? 다음 날 인숙 씨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살았지만 그녀의 것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준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인숙 씨는 짐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괴롭힐 때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요. 아니, 같이 괴롭혔죠. 내가 어쩔 수 없었잖아. 우리 엄마가. 그래요. 당신은 어쩔 수 없었죠. 47살이 다 되도록 엄마 치마폭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니까요. 인숙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시댁에 갖다 바친 돈을 계산했습니다. 본인 월급, 급식실 월급, 명절 상여금, 보너스까지 총 1억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20년간 무보수로 일한 가사노동의 가치까지 청구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승산 있습니다. 경제적 착취가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지만 인숙 씨가 준비한 증거들은 확실했습니다. 20년간 모아둔 통장 사본, 급여 명세서, 시댁 식구들의 빚 서류까지. 준호는 증언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20년간 아내의 월급을 가족이 착취하도록 방치했습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났습니다. 인숙 씨의 전면 승소였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합쳐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돈으로 계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인숙 씨는 만족했습니다. 자유를 되찾았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는 날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인숙 씨는 버스를 타고 친정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놓고 인숙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그때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도 못 지켜드려서 정말 미안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엄마, 저 이제 자유예요. 늦었지만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갈 거예요. 누구한테도 눈치 안 보고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국화꽃잎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인숙 씨의 손등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잘했다고 토닥여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인숙 씨는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숙 씨는 작은 원룸을 얻어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47살 늦은 나이였지만 괜찮았습니다. 급식실 일을 계속했고 주말에는 베이킹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하고 싶었지만 시댁 눈치 때문에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인숙 씨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서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신우이 영이었습니다. 인숙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영희는 한참을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희가 나간 뒤 인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인숙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용기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